자, 오늘도 네오위즈에 대해서 얘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위즈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 거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네오위즈 영상에 매일매일 네오위즈 영상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답변해드려서 또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1.6% 소폭 하락 중인데 오늘도 지수가 많이 안 좋죠. 전쟁의 여파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좀 충격에 불가피하고, 그리고 이제 저번 금요일 날 미국 시장도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그에 대한 이제 충격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네오위즈가 어쨌든 곧 있으면 이제 판매량 공개가 됩니다. 이제 피해 거짓이 18일 날, 9월 18일 날 발매가 됐는데, 뭐, 얼리 억세스라고 해서, 뭐, 3일 먼저 이제,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15일 날 했어도, 뭐, 18일 날 정식 오픈이라고 하면은 10월 18일 날, 그 이후부터 어떤 판매량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기사나, 뭐 이제 지금도 대략적인 기사는 떴었는데, 이제 공식적인 어떤 판매량에 대한 정확한 기사 같은 게 이제 뜨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정말 회사가 어쨌든 내부적으로 어쨌든 자신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판매량 기사가 안 떴어도 이런 피해 거짓 차기작 퀘스트 경력자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다. 경력자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공고를 낸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얘기가 잘 된 것 같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사의 어떤 자신감입니다. 판매량이 좋지 못했다면은 절대로 차기작에 대해서 만들지 않고 뭐 바로 뭐 피해 거짓 할인을 들어간다든지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주들이 조금 불안해할 만한 요소들을 좀 내포한 게 많이 공개가 됐을 텐데 그런 거는 일절 없고, 밸런스 패치에 대해서 좀 말이 좀 많긴 해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난이도 소울라이크는 어려워야 되는데 뭐하러 남의 말 듣고 좀 그렇게 패치를 하냐 이런 사람들과, 또 어떤 분들은 판매량에 당연히 대중성을 뭐 조금 갖춘다는 거지, 뭐, 완전히 난이도를 막 하향시키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괜찮다. 판매량에는 긍정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좋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말이 많았지만, 이제 그것도 어떤 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지만,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렇지만 이런 거는 해석을 해서 좋은 소식이다 보니까 주가에 반영이 안 되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오위즈가 올라가려면 무조건 판매량, 그러니까 이미 판매량은 시장에서 실망을 했어요. 어떤 거에 실망을 했냐면 막 뭐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뭐 엘든링을 뭐 갑자기 이겨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뭐 다크소울 시리즈를 뭐 가뿐히 이겨버린다든지, 뭐 이런 그런 뛰어난 유저들의 어떤 반응, 뭐 메타스코어라든지, 그리고 이제 막 초반 판매량을 대충 알 수가 있잖아요. 스팀 DB를 통해서. 막 1등에 뭐 아니면 최소 3위권에 오랫동안 유지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 초반 판매량에 대해서는 다들 기관들도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식을 투자하시는 주주분들도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다 내려놓은 상태고,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주가는, 그러니까 네오위즈에 대한 거품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제 이 피해 거짓 여부와 다르게 시장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구간에서 강하게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꺾였잖아요. 다시 어떤 시장의 안 좋은 부분, 그리고 어쨌든 피해 거짓에 대한 정확한 판매량이 나오지 않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다시 전부 다 이 상승량을 바로 반납을 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오르게 되려면은 막 엄청난 기대감의 판매량보다는 이거 차기작 만들 정도 맞네. 그리고 영업이익 3분기에 어느 정도 들어가겠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제 4분기에도 어쨌든 3분기에 9월 18일 날이라고 해봤자 뭐 몇 주 안 들어가거든요. 9월 달까지만 3분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월, 11일, 그리고 12월 이렇게 이 3개월 동안 이 4분기에 또 그동안 팔린 것들이 또 들어가게 되고, 또 연말에 또 세일을 합니다. 스팀에서. 게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64,000원 좀 약간 부담스러운데 하셨던 분들도 피해 거짓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한번 이때쯤 사볼까? 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세일을 하진 않지만, 첫 출시한 게임은 별로 그렇게 세일 심하진 않지만, 뭐 20%? 10%? 한 20% 정도 세일은 할 것 같죠. 그러면 그런다고 친다면은 구매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전부 다 수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아직 한 발 남았다 이렇게 그 표현하고 있는 게, 플레이스테이션 이제 5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또 좋은 판매량을 올렸을 것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어쨌든 판매량 공식적인 발표와 함께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계속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만약에 지금 이 박스권에서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더 이상 또 다른 저가 형성을 하지 않고 계속 이 구간에서 지켜주려고 하는 모양새. 그러니까 여기서 뭐더 빠져봤자 뭐 한 5% 내외? 또 올라가봤자 5% 내외. 이런 식으로 저가 박스권 형태를 만들어 주면서 지지가 나오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 단기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아닐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단기간에 판매량 기사가 뜰 확률이 높으니까요. 아마 이번 주를 전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늦어도 다음 주 이렇게 판매량 기사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외에도 11월에 산나비라고 하는 또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제 피해 거짓보다는 개발비가 적게 들어간 이런 게임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 유저들한테 극찬을 받아서 이 좀 최근에 이제 2D 형식의 도트 게임이 좀 극찬을 받은 부분이, 원래도 매니아층이 있어요. 이 게임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잘 만들어서 대중적으로 성공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장르죠. 좀 쉬워 보이지만, 아이고, 뭐 만드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 이렇게 겉모습으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하나하나 제작하려면 사람이 정말 미친 듯이 고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AI의 발전으로 조금 편해졌다고는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동은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이 필요한 도트 이제 분야입니다. 또 여기다가 도트 하는 것도 어려운데 액션성까지 살리는 거는 정말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넥슨의 데이브 더 다이버가 2D 도트 게임으로 좀 성공을 했잖아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판매량도 100만 장 이상 팔렸기 때문에, 이 산나비가 뭐 그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산나비도 데이브 더 다이버와 같은 굉장히 유저들의 게이머들의 찬사를 받은 게임이다. 아직 많이 플레이를 해보지는 못했거든요. 지금 대중들도 잘 몰라요, 이 게임에 대해서. 근데 이제 11월 정식 출시하게 되면은 이제 제대로 된 홍보를 시작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판매량이 이제 달성이 될지 우리가 귀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잘 만든 게임이고, 이런 압도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건 힘들어요. 이 게임 스팀 평가 들어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나온 이제 로드 오브 더 폴른이라고 하는 소울라이크 게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55% 이제 부적합, 부적절 뭐 이렇게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 피해 거짓과 굉장히 대비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 들었듯이 주가는 빠져서 주주들한테 괜한 걱정을 만들고 가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끼치지만, 아마 많이 실망을 하셨을 거예요. 이 게임을 잘 만들었느냐 못 만들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판매량이 안 나오는데 잘 만들든 안 만들든 뭐가 중요하냐 이러면서 실망하고 다 팔고 나가신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 계신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들은, 그런 팔고 나가시는 분들의 말을 듣지 말고 이런 대표적인 객관적인 평가를 먼저 들어라. 그러니까 못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엔 판매량은 서서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은 결국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상승은 우리가 꿈꿀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반등은 나오겠죠. 근데 반등이 나오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려면 판매량이 좋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 4분기 실적 발표. 그러니까 모멘텀이라고 친다면 판매량 기사가 먼저 뜰 겁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그리고 나서 3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즌에 산나비가 같이 출시가 되고, 그리고 나서 4분기 실적 발표로 이어집니다. 이 모멘텀 구간 동안 어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다면 계속 점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게이머들이 직접 평가한 사실들, 객관적인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가치에는 이런 객관적인 지표 말고는 우리가 어떻게
강조하거나 강요 드릴 만한 부분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가 개인적인 견해로 어,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오이즈에 대한 소식 계속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